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5,600만 명분에서 7,900만 명분으로 늘어난 겁니다.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요, 일단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 등 백신 접종 계획이 수정됐는데요. 첫 백신 접종이 오는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백신 접종 계획 살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시작이 이제 코앞인데 몇 가지 변화가 있었군요. 정세균 총리가 새롭게 발표한 백신 추가 도입 계획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19 백신 국내 도입 물량이 기존 5,600만 명분보다 2,300만 명분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분은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이랑 또 노바백스 2,000만 명분입니다. 먼저 화이자 백신은요, 전에 확보한 물량과 합치면은 모두 1,300만 명분이 들어오는 건데요. 일단 3월 말에 50만 명분, 그리고 2분기쯤에 300만 명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7월 이후에나 도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였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빨라진 겁니다. 접종 시기는 한 4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막바지 단계인 노바백스는요, 2천만 명분이 오는 2분기부터 도입이 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우리 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공장에서 직접 백신을 생산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큽니다.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순수 국산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백신 추가 확보 소식은 반갑지만 우리 국민이 처음 접종하게 되는 백신이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잖아요.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예방 효과가 가장 큰 이슈인데 앞서 정부는 접종 여부를 의사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가 이제는 일단 접종 대상에서 고령자를 아예 제외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지금 임상시험을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말쯤에 결과를 보고 그때 이제 65세 이상 접종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지난달 발표에서 백신 접종 1순위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자를 꼽았는데요. 코로나19가 고령층에서 치명률이 높아서 사망자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이 일단은 보류가 되면서 이런 치명률 감소라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요, 지금 문제되는 거는 효능에 관한 거지 안전성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65세 이상 고령층을 접종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입장도 있습니다. 다음 달에 해외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설령 이 4월쯤에 국내에서 이 고령자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시기가 늦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4월 달에 접종을 해도 진짜 효과가 나타나려면 2번 맞추면 6월이 돼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5월 돼야지. 그래서 그러면 그때까지 매일 돌아가실 수 있는 환자분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1,500명 넘는 사망자의 95%가 65세 이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요양병원에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100명대로 깔아앉히다 하더라도 한두 명이 돌아가시지만 이걸 지금 못 가라앉히고 계속 300~400명, 200~300명 선에서 가면 그때까지 누적되는 사망자가 적지 않다는 거죠. 네, 한 달 후에 고령자 접종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때쯤이면 국내 도입된 물량이 이미 거의 소진됐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결과도 나오기 전에 고령층에 미리 접종하자는 의견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령층 백신 접종을 찬성하는 측은 그 문제가 되는 건 예방 효과지 안전성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접종을 해야 사망자를 줄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군요.
자, 하지만 결국 고령층이 그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접종 계획이 애초와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장 열흘 뒤에 시작이 되는데 국내 접종 계획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오는 26일에는 요양병원이나 이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가운데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예. 모두 27만 2천여 명입니다. 또 3월부터는요, 고위험 의료기관 의료인 35만여 명과 그리고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7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집니다. 화이자 백신은 3월 말에 50만 명분, 그리고 2분기에 300만 명분이 들어오면은 코로나19 환자의 이 의료진,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 등 약 5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됩니다. 2분기에 도입 예정인 백신은요,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 외에도 4월쯤에는 이 노바백스, 얀센, 그리고 5월부터는 모더나가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2분기부터는 이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예.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 65세 미만 국민부터 접종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추가 정보가 들어오거나 다른 제약사 백신이 들어오면 그때 고령층 접종을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접종 상황을 해외와 비교하면 좀 늦은 편이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초기 백신 확보에서 좀 뒤처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서 접종 시작 시기가 가장 늦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국가는 5개 나라인데요. 네. 이 가운데 일본은 17일, 그리고 뉴질랜드와 콜롬비아는 20일, 호주는 22일, 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조기에 백신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이 백신 첫 접종이 이렇게 늦어지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올해 안에 국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방역 당국은 원래 11월을 목표로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에서는요, 그래도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애초에 계획됐던 것처럼 이 9월까지 3,600만 명분의 백신이 들어와야지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한데요. 예. 수정된 계획에 따라서 7,900만 명분의 백신이 문제없이 들어온다면은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러시아나 중국산 백신도 공급하도록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예. 사상 최대 규모의 백신 접종을 이제 앞두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의 말처럼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